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명칭이 생겼습니다. 코비드-19.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근접하는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어린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황채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가라는 밴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음악 활동하고 있는 이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름은 이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꿈바람 대표 겸 세정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SRT를 운영하는 SR 본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뭐 메르스도 되게 별일 없이 묻혔듯이 코로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제가 개업 시기가 코로나 이제 종식 선언이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개업 오픈을 딱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은 물 건너갔고 완전 거리두기까지 계속 상향돼 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단계가 상향되면서 유치원도 학교도 아이들이 아예 집에서 이제 전체 다 이렇게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솔직히 영업 제한 업종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피해를 보는 거는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뭐가 벌어지고 있다 그냥 이런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큰일이 벌어졌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많이 체감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이랑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주변에 걸려서 뭐 이렇게 자가격리를 했다 이런 소식들은 많이 듣고 이제 잠깐 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거나 해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20년도 설 연휴에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가족들끼리 명절에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처음에는 그냥 중국에서 그냥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진짜 영화처럼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막 몇 번 환자 이렇게 불려가면서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핸드폰으로 전달이 되고 알림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내 일상이랑 가까워졌구나, 나도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코로나19 시작할 때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서 때쯤 타선도 못했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이 되는 등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저학년이었거든요. 학교를 못 가니까 일단 집에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가게를 열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는 케어를 해야 되고 저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닥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 혼자만 그럴 건 아닌데 가게를 아예 못 열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지속돼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제가 가게를 아예 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게는 못 열어도 월세는 나가야 되고 그럼 뭐 어떻게 생돈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저뿐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엄청 많은 사장님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도 알바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네,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별걸 다 해봤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맞는 건가 싶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죠. 꽤 오래 음악을 하면서 어떤 팀을 꾸려서 이렇게 앨범을 내고 데뷔하는 이런 과정을
처음 희가라는 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앨범을 만들게 된 시점이랑 코로나가 심해지는 시점이 겹쳐 버렸던 거죠. 그래서 앨범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됐었어요. 이게 데뷔를 하고 나서 코로나라는 게 더 심각해지면은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구나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앨범 작업을 했었는데 걱정보다도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공연 섭외가 들어와서도 이제 클럽 사장님들이라거나 공연장 사장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좌석을 뛰어 앉아야 된다. 스탠딩이 안 되는 공연이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제 섭외 전화를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어떤 음악 공연들이랑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 형태인 거죠. 홍대 클럽들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마저도 점점 줄어버린 거죠. 데뷔하고 나서 공연다운 공연을 해본 기억이 없게 된 팀이었어요. 뭐 아무래도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바뀌고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강의도 다 인터넷으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진짜 2인 이상 만나면 안 되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약속을 아예 잡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데가 집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못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밖으로.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대학원에 왔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많이 등록금도 아깝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적으로 제일 많이 변했던 것 같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 계획을 못 세우는 것도 그렇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많이 외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변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 반응 중에 있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강압적인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저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다 짜증이 나고 난 없던 화가 되게 많이 생겨요. 뭐 집에서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애기라도 잘 키울 수 있어서 뭐 다행이긴 한데,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매출이 없으니까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이 안 돼요, 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생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름이고 또 아기가 어리고 하니까 이제는 알바도 못하고 라이브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원활하게.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지니까 사람이 예민해지면서 남편하고도 되게 없던 다툼이 되게 많아져요. 일단은 하루 이틀 다투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짜증이 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고, 뭐 폐업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코로나 종식 선언을 곧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계속 기다려왔는데 지금도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솔직히. 한 6개월 정도 제가 지금 여기 미납됐거든요. 못 냈거든요. 있으면서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상황이죠. 진짜 없던 두통이 다 생기면서 얼마 전에도 지금 남편하고 되게 크게 싸웠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기는 한데, 그런 성격인 사람들도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처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코로나 우울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인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심리가 어제랑 조금 다르다, 내 기분이 조금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채기가 되게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긴 한데, 돌아보면은 참 그래도 코로나가 뭔가 있긴 했구나 나한테,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는 뭐 이렇게 코로나 블루 이렇게 되게 큰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집에서 레포트를 쓰다가 카페에 가서 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카페에 가서
쓰면 이제 환경도 바뀌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게 일상생활에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집에서밖에 나 혼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게 코로나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에서 내 행동을 제약하게 되면서 아예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게 그걸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좀 우울감이겠죠? 우울감일 것 같아요. 반년 전체로 인해서 그 전체가 장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좀 이게 심리 상태라든가 뭐 생활에 좀 부담감이라든가 우울증이 좀 오는 등 심각한 불안과 그 신경증이 좀 나타나고 또 일상생활과 문화 여가 생활에도 좀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솔직히 이제 너 정상화가 되어 가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부터 다시 어떻게 해봐야 되나라는 희망을 품기는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어려워진 그 경제가 아직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거는 웃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쳐버릴 때를 지쳐버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아직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적응을 하려고들 노력을 했었잖아요. 방법들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랑 현명하게 잘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게 당장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나름의 방법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뭔가 이것 때문에 덜 건강하고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왔던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취미 생활도 좀 개인적으로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좀 찾아보고 했던 편인데 적응했던 것 중에 제일 적응하기 좀 어려웠던 게 QR코드 찍는 거? 그래서 QR코드 찍는 거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가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QR코드 찍는 게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체온을 재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항상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 하고 그런 게 익숙해지면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도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어서 영향을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마스크만 보면 이렇게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스크도 조금 더 가벼운 마스크로 쓰고 다니게 되고 이대로 진짜 그냥 코로나에 걸려도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서 이상 환경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 자연스럽게 개인 반려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주기적으로 손소독,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었고 문화를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때는 그 현재 진행형이 아니었는데 코로나19는 끝날 것 같기는 그게 아니고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옷가게라든가 제한 걸리지 않는 이런 업종들은 수많은 분들이 그 지원금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지원금을 여러 번 주기는 했지만은 못 받았어요. 그거를 상대가 안 돼가지고 제일 맨 마지막에 지원해준 그 600 지원해준 그거는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업종 제한 없이 매출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최근에 지원을 해준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2달 월세도 안 돼요.
지원금이라는 그게가 코로나를 해결하려는데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대책은 없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죠. 아무래도 예술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지원이나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은 스스로를 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도적으로. 주변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그런 과정들을 되게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술인 증명 이런 거는 되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보상이라든지 어떤 피해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데 당장에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상받을 방법들이 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술인들은 아무래도 또 그런 쪽으로 익숙하지 않은 편이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완화하자니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지 않나 생각들을 좀 하긴 했었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2주에 한 번씩 정부의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게 제일 좀 길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기분이라서 어려웠던 것 같고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지 오프라인으로 하는지를 정말 2주에 한 번씩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는 대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학교에서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개강 날까지 오프라인일지 온라인일지 알려주지 못한다. 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냈던 친구는 방을 2주 전까지 못 잡았어요. 서울에 있는 방에서 지내야 할지 지방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본가로 내려간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개강 날짜 2주 전까지는 서울에 방을 잡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정책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대학생으로서 어려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좀 장기화가 되고 또 그 정부의 그 반려 수칙이라던가 그 반려 정책이라던가 좀 너무 그 강압적으로 그게 되니까 또 그 소상공인분들하고 그 자영업자분들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는 것도 봤고 정책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의 좀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코로나라는 코자만 들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주변 사장님들도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똑같으세요. 이제 가게에 대한 영업 제한 걸린 사장님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도 저랑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듯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채무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자금을 좀 더 이렇게 유통할 수 있게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술인 사이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 준비되어 있는 자가 뭐 뜰 것이다, 뭐 이때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혹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데 이걸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준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들 보냈던 것 같은데 저희처럼 코로나 시기랑 겹쳐서 뭔가를 새롭게 준비해서 시도한 예술인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게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뭐랄까 좀 막막하거든요. 암담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시작을 못하는 거죠.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이 불거졌던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의사가 잘했다, 간호사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의료진은 적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런 뭔가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가이드를 잘 따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 가장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게 제일 아쉬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아쉬운 스토리이지 않을까? 사실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